자, 이번에 이제 영장에서 조금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공갈 혐의 뭐 이런 게 좀 추가가 되고 네네. 그죠? 네. 그래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사태 초기에 여러 가지 관측이 있었잖아요. 네. 제일 사실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뉴스타파 입장에서는 신앙림 씨가 김만배 씨를 매개로 민주당과 진짜 어느 정도 네. 뭔 관계가 있었는지 네.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뭘 보냈는지 보도 전에 그렇죠. 예. 그런 것까지 걱정했어요. 네, 문자 맞습니다. 뭐 이런 네, 것까지. 근데 사실 그런 거 다 안 나왔어요. 다. 네. 일방적으로 그냥 뭐 다른 얘기를 한 게 나왔고 문자도 저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책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전혀 사전에 네. 예, 민주당 쪽 정치권 쪽하고 얘기한 게 없더라고요. 어디든.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부분은 자신만만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엉뚱한 데서 또 일이 터진 건데 네. 자, 이 부분은 또 이제 이 사건의 본류와 조금 또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도 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자,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의 거래가 있고 네. 자, 이것은 이제 보고서에서도 명백히 이거는 사적인 거래고 책값 거래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지? 진상조사 보고에서. 근데 이번에 이제 추가된 혐의 내용 중에 공갈 혐의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좀 한 기자가 아는 선에서 간단하게 네. 좀 그 설명을 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의아해할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이 부분은 저의 피의 사실 혐의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네. 뭐 제가 좀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나름 20년 넘게 사건 취재를 해왔었던 기자로서의 얘기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영장 청구서를 보질 못했거든요. 신앙님 씨에 대한 영장 청구서를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검찰이 그 당시 이 공갈이라는 혐의를 어떤 식으로 적용해 놨는지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못 봤고,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에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검찰 관계자발 발언들이 좀 나왔어요. 그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고 그리고 올 초에 사실은 어떤 언론사 기자가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 저희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본인 주장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공갈 얘기를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제가 그게 아마 올해 2월 달인가 그랬는데 전 국립의료원장을 지냈던 분이 뭐 신앙임 씨에게 책감 명목으로 뭐 협박을 받고 뭐 공갈 협박을 받고 돈을 뜯겼다 뭐 이런 취지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 돈 뜯겼다라는 당사자를 만나서 취재를 해보니까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내용과 동일한 얘기를 언론에도 인터뷰를 하더라. 그래서 이 공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저는 이제 그때 들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설마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5개 혐의 중에 하나가 공갈이더라고요. 이 영장 청구가 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뭐 한 대 묶여 있는 피해자니까 저도 이제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어쨌든 뭐 신앙임 씨 변호인으로부터 듣는 얘기도 있고 들어보니까 어쨌든 언론 보도 나오고 있는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임 씨가 이 책을 누군가에게 1억 5천을 혹은 뭐 어쨌든 뭐 얼마를 받기로 하고 뭐 책을 넘겼는데 이 책이 이상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가 있고 그 제3자에게 뭐 양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뭐 책을 넘겼는데 이게 넘어갔다 제3자에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앙임 씨가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책값을 뭐 받아냈다. 그래서 총 5천을 받아냈다 이런 취지인데, 자 이제 제 생각은 일단은 이 사건 검찰이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 사건의 본질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네,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건 수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애초에 자기들이 그려놨었던 그림대로 사건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애초에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를 나갔을 때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하고의 연관성을 밝혀내겠다. 그게 있어서 마치 수사를 진행하는 거다라는 식이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 무슨 말까지 나중에 했었냐면 이거는 이재명 그 대선 후보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수사의 일환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영장 청구 내용을 못 봤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김만배가 기획을 하고
거기에 신앙님이 동조를 하고 동조한 대가로 돈을 받고 뭐 이렇게 됐다라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좀 웃기는 일인데 거기에 이제 공갈 혐의를 집어넣은 건 만약에 본인들이 그려놓은 다른 그림들이 깨지더라도 네. 이거로라도 이 사람을 집어넣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 자체가 별건 수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화가 좀 나고요. 야, 이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울부짖는 나라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자, 지금 한 기자 말씀대로 이게 지금 수사의 진위랄까 그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무려 9개월간 네. 끌어오면서 사실은 누구 하나 기소도 못한 상태였잖아요. 네. 한 기자는 몇 번 검찰 나갔죠? 저는 검찰 조사 딱 한 번 받았습니다. 한 번 작년 받았고 12월. 봉지욱 기자 딱 한 번 한 번 받았죠. 받았고 그다음에 뉴스타파 대표 예, 김영진 대표 한 번 한 번 받았고요. 받았고. 예. 자, 어쨌든 뭐 기간이 벌써 9개월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거나 네. 아니면 뭔가 이제 의혹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네. 증거들이 안 맞는 거지, 그죠? 네. 예, 안 맞으니까 뭐 진척을 못 시키는 걸 테고 그러다가 이제 그 실무 수사진하고 지휘라인이 싹 바뀌어 버렸죠. 지난번 검찰 최근에. 인사로. 예, 예. 그래서 강백신 부장 그 반부패 네. 1부장, 네. 그다음 그 위에 지휘라인인 고용건 네. 4차장 네. 중앙지검, 그다음에 뭐 정점인 송경원 서울중앙지검장.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한간에 이제 문책성 인사란 말이 있었잖아요. 김건희 네, 여사 그렇습니다. 뭐 이제 네, 수사 네. 관련한 어떤 거기에 따른 괘씸죄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엔 사실은 이 뉴스타파 수사도 거기에 한 몫을 차지했던 거 아닌가 보거든요. 그런 거 아닌가 싶은 게 네. 그분들이 나가고 새로 수사팀 꾸려지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구속영장 청구가 되는 걸 그러니까요. 보면 왜냐하면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용산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뭐 네. 대통령실부터 여권까지 나서가지고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네. 등 그 뭐 정말 코미디 같은 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국민들 앞에 네. 요란하게 그렇게 벌였던 수사인데 전혀 뭐 이게 용두사미로 되어 가니까 뭔가 이제 싹 바꿔서 한번 다시 이 수사를 좀 동력을 좀 끌어올리는 뭐 이런데 이제 그 첫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성과라 그럴까요? 이것이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의 어떤 본질과 상관없는 설사 지금 말하는 그런 신앙림 씨 개인의 어떤 그 책 거래 관련해서 어떤 그런 비리 혐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딱 내밀어 가지고 구속영장 발부에 성공하면서 전체적으로 뉴스타파 보도가 결국은 이 허위 인터뷰 이 대가 이 돈 받은 거와 다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지금 네. 또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되는 걸 보고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공갈 관련돼 가지고는 자, 이 공갈 혐의를 신앙님 씨에게 적용을 할 거면 이미 언론에 보도 많이 됐잖아요. 신앙님 씨가 만든 이 혼맥지도라는 책이 사실은 단순한 책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고 그래서 이 혼맥지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언론사에서 굉장히 거액의 네. 사들이거나 판권 형태로 사들이거나 아니면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 혼맥지도 연구를 하려고는 시도를 했었다라는 보도가 이미 다 나왔지 않습니까? 다 드러났죠. 그러면 공갈 혐의를 적용을 할 거면 이 얘기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 그죠? 보니까 조사한 게 벌써 작년 가을인 네네네. 것 같아요. 네. 네, 그 포렌식 끝나고 바로 네네. 조사했던 것. 근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영장 청구서에 이런 부분은 아예 기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민 씨가 만든 이 혼맥지도라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물적 가치가 사실은 1억 6,500이 아니라 한 18,000원이나 2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검찰의 목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들이 그리는 그림에 맞지 않은 증거들을 다 배척했겠죠. 네. 저는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악랄하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하고 이제 관련된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을 다 액면 그대로 받아준다고 치더라도 신학림 씨하고 김만배 씨가 아무리 작당 모의를 해서 돈을 뭐 1억 6,500이 아니라 16억 160억을 준들 제가 혹은 뉴스타파가 거기에 공모를 안 하면 이거 자체가 코미디인 공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뭐 돈 얼마든지 주고 해봐야 편집권, 기사 보도 여부의 권한에 대한 권한은 그리고 저희 뉴스타파 대표인 김용진 대표한테 있는데
우리하고 작당을 안 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두 사람이 뭐 그걸 뭐 네. 지금 말한 대로 얼마를 네. 주고받고 샀든 간에 아무 일이 없어요. 그게 뭐 범죄입니까? 네. 사인 간의 거래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일단 저는 김만배 씨를 모르고요. 김만배 씨하고 이 사건 관련돼서 뭐 연락을 한다거나 뭐 김만배 씨의 제3자 뭐 혹은 측근 뭐 연락을 한 바가 자체가 없고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대장동 취재를 거의 해본 적이 없고 당시에 워낙 시끄럽게 나오는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언론 보도 나오는 것들을 그냥 팔로우하는 수준이었고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윤석열 당시 후보의 변호사 소개 의혹에 당사자였던 윤우진 관련된 사건에 거의 한 1, 2년 동안 제가 올인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작당 모의를 저하고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저도 너무 정신없고 바빠서 작당 모의를 할 시간도 없고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사 작당 모의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신학님 씨가 뉴스타파의 보도 편집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는 어느 정도 있었어야 되고 그거를 했다라는 어느 정도의 뭐 증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가 보도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한다거나 제가 이거는 기사가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저를 협박한다거나 종용한다거나 하다못해 저한테 커피라도 한 잔 타주면서 야 이건 꼭 보도해야 돼. 이건 날 봐서 좀 보도해줘. 뭐 이런 식의 뭘 했다거나 뭐 이런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받고 이 녹음 파일을 받고 보도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할 때 신학님 씨가 저한테 보낸 문자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늦게 이걸 줘서 미안하다. 이 보도가 되든 안 되든 자기한테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자유롭게 판단해라. 나는 한상진 팀장의 뭐 판단을 믿는다. 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 검찰이 다 확인했겠네요. 다 확인했죠. 그리고 뭐 신 선배한테 신학님 씨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해요. 왜냐하면 뭐 의미가 없으니까 판단 제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3월 5일 그리고 3월 6일 오전 그 시기에 제가 보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보도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보도할 수 있을 것 같다. 보도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는 된 것 같다. 어쨌든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박영수 측의 답변을 듣고 이제 제가 그 판단했고 그 판단을 제가 이제 저희 대표에게 전달하고 저희 편집회의를 정상적으로 거쳐서 보도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과정 어디에도 신학님 씨의 역할이 1도 없어요. 예. 자,